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특히 우리의 경계를 넘어 무례하게 행동하는 이들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될 때가 많죠. 오늘은 그런 선 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지혜롭고 현명하게 자신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감정 소모 없이 우아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선 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이 선을 넘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농담이거나 혹은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이나 행동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불편함을 느끼게 합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도발하거나 자신의 우위를 확인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상처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타인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유형이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 넘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입니다. 화를 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참아야 할까? 아니면 정성껏 설명해야 할까 하고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선을 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끊어야 할 것은 관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감정입니다. 감정을 낭비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우리 마음의 한 자리를 차지한 것이 됩니다. 그때부터 관계의 주도권은 우리가 아닌 선을 넘는 사람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사람들은 흔히 우아함을 약함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우아함은 그저 참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에서 나옵니다. 화를 내지 않으면서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알게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품격 있는 대응이며 가장 확실한 경계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선을 넘는 사람에게 왜 감정을 쓰지 말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의 품위를 지키면서도 상대방이 더 이상 우리의 선을 넘지 못하게 하는지, 그 조용하지만 강한 대처법을 차분히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화를 내며 스스로를 낮추는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 말 없이도 상대방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이제부터 함께 풀어나가겠습니다. 선을 넘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흔히 두 가지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참고 속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감정을 쏟아내며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선을 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저 사람은 얼마든지 건드려도 되는 사람이라는 확신만 심어줄 뿐입니다. 사람들이 선을 넘는 이유는 대부분 성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바로 넘어도 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처음 한 번은 그냥 넘겼고 두 번째도 꾸역꾸역 참았습니다. 세 번째는 괜히 문제 만들지 말자. 원래 저런 사람이야 하며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침묵은 미덕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선을 넘어도 좋다는 허가가 됩니다. 선을 넘는 사람은 말을 잘 알아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태도를 읽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불편한지, 어디가 상처였는지,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이 모든 설명은 관계가 건강할 때만 통합니다. 선을 넘는 사람에게 설명을 건네는 순간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라 오히려 변명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아하게 선을 밟아주는 첫 번째 방법은 즉각적인 반응을 끊는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웃어줬을 말에 웃지 않고, 예전 같았으면 받아줬을 요구에 짧게 멈추고, 예전 같았으면 장황하게 설명했을 상황에서 말을 아끼는 것. 이러한 변화는 겉으로 보기엔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상대방에게는 매우 크게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말이 아니라 달라진 거리에서 비로소 경계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무례한 사람을 상대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차가운 말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평온한 태도입니다.
화를 내지 않아도 상대는 위축될 수 있습니다. 소리치지 않아도 우리의 자리는 확고해집니다. 선을 넘는 사람은 우리의 분노를 즐기지만 우리의 무심함 앞에서는 더 이상 갈 곳을 잃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가장 빠르게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왜 그 말은 길 필요도, 독할 필요도 없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선을 넘는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인 말은 결코 강한 말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 날카로운 말을 준비합니다. 논리를 세우고 상처가 될 만한 표현을 고르고 속 시원하게 한마디를 날릴 순간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순간은 대부분 우리의 품격만 깎아먹을 뿐입니다. 선을 넘는 사람은 논리로 설득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었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얼마나 흔들렸는지에만 반응할 뿐입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할수록 우리는 불리해집니다. 우아하게 선을 밟아주는 두 번째 방법은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무례한 농담을 던졌을 때 굳이 맞받아칠 필요는 없습니다. 잠깐 멈추고 짧게 말하면 됩니다. 그 말이 길어질수록 상대방은 우리의 틈을 찾으려 합니다. 반대로 그 말이 짧을수록 상대방은 더 이상 발을 빼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긴 설명보다는 짧은 단절에서 훨씬 더 큰 압박을 느낍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람 사이의 힘이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말 뒤에 남는 공기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는 그 잠깐의 침묵. 그 침묵이 천마디 말보다 훨씬 더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혹시 내가 너무 차갑게 보이지 않을까? 관계가 완전히 깨지지는 않을까? 하지만 여러분, 선을 넘는 관계는 이미 깨져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혼자서 애써 붙들고 있을 뿐입니다. 무례를 참아가며 겨우 유지한 관계는 결코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번의 단호한 태도가 앞으로 수십 번의 무례를 막아주는 방패가 됩니다. 선을 넘는 사람은 상대방을 잃을까 두려워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때 비로소 멈춥니다. 그래서 화를 내지 않고도 상대방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선을 넘는 사람이 가장 불편해하는 태도, 그리고 그 태도가 왜 상대를 조용히 제압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선을 넘는 사람이 가장 불편해하는 순간은 우리가 화를 낼 때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화를 이미 예상합니다. 언성을 높이고 억울함을 토해내고 끝내 관계가 망가지는 장면까지 이미 머릿속에 그려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이 빗나가는 순간, 그때부터 그들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선을 넘는 사람을 가장 당황하게 만드는 태도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고, 예전처럼 웃어주지 않고, 예전처럼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는 것. 이러한 변화는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상대방에게는 아주 분명한 신호가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내 방식대로 나를 다룰 수 없겠구나라는 신호인 것이죠. 사람들은 화를 내는 사람을 잠시 무서워할 수는 있어도 진정으로 존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태연하게 거리를 두는 사람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조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아하게 선을 밟아주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바로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벌주려 애쓰지 마십시오. 벌을 주겠다는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는 이미 상대방의 세계로 끌려 들어간 것입니다. 대신 우리의 세계에서 상대방을 빼내십시오. 일정한 거리, 짧아진 대화, 불필요한 감정의 차단. 이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선을 넘는 사람은 결국 넘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멈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물러섭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잃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쓸데없이 새어나가던 에너지가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이 기준 하나만 확실히 세워도 앞으로의 관계가 훨씬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선을 넘는 사람을 완전히 제자리에 앉히는 기준은 의외로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기대를 거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례한 사람에게 화가 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달라지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다르겠지, 이번에는 알겠지, 이번에는 선을 지키겠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기대가 있는 한 실망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선을 넘는 사람에게 기대를 거두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가장 지치게 하는 것은 상대방의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을 바꾸려는 우리의 헛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아하게 선을 밟아주는 네 번째 방법은 기대를 접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 애쓰지 않고, 고쳐보려 애쓰지 않고, 설득하려 애쓰지 않는 것. 우리는 사람을 바꾸기 위해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가르치려 드는 순간 우리는 이미 관계의 낮은 위치로 내려간 것입니다. 선을 넘는 사람은 자신이 가르침의 대상이 되었다고 느끼는 순간 반드시 반발하거나 비뚤어진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태도는 바로 아무 기대도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기대가 없으면 상대방의 말은 가볍게 흘러가고 그들의 행동은 더 이상 우리에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는 일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은 사람은 상대방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표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분위기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 앞에서 선을 넘는 사람은 점점 설 자리를 잃습니다. 선을 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시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무례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친절해지고 거리를 두던 사람이 살갑게 다가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제야 알았나 보다. 그래도 사람이 바뀔 수는 있지 하며 다시 마음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저는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을 넘는 사람의 친절은 대부분 진정한 반성이 아닙니다. 통제력을 되찾기 위한 시도일 뿐입니다. 우리가 멀어지자 불편해졌고 아무런 반응이 없자 불안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려 드는 것입니다. 우아하게 선을 밟아주는 다섯 번째 방법은 이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친절에 과하게 반응하지 않고 예상치 못한 관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 여러분, 진짜 변화는 태도의 일관성에서 드러납니다. 며칠간의 친절로 그동안의 모든 무례가 지워진다면 그 관계는 애초에 우리를 존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을 넘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이 다시 열리는 순간 다시금 같은 무례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용서가 아니라 거리의 유지입니다. 차갑게 굴 필요도 없고 나를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이전과 같은 반응을 주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로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 관계를 끝냅니다. 선을 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은 분들이 끝내놓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억울함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랬을까? 왜 나는 늘 참아야 했을까? 왜 저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데? 나만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이 억울함이 남아있는 한 관계는 겉으로는 멀어졌을지 몰라도 마음속에서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넘는 사람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이 억울함입니다. 우아하게 선을 밟아주는 여섯 번째 방법은 억울함을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말을 꺼냅니다.
주변에 하소연하고 상대방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억울함을 말로 풀면 그 억울함은 오히려 더 오래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아직도 상대방에게 이해받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선을 넘는 사람에게 이해받으려는 마음은 스스로를 다시 그 관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억울함은 말로 풀리는 감정이 아닙니다. 억울함은 관계를 단호히 끊고 시간과 우리의 태도로 흘려보낼 때 비로소 사라집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해명도 남기지 않고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것. 이 침묵이 우리의 마음을 가장 빠르게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때부터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더 이상 우리를 흔들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관계에서 이기려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자기 삶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선을 넘는 사람을 우리의 삶에서 보내고 나면 처음에는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잠시 뒤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했던 건 아닐까? 조금 더 참을 수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흔들림은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을 지킨 선택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닙니다. 선을 넘는 사람을 내보낸 뒤 우리 곁에는 이상할 만큼 조용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연락이 줄어들고 주변에 사람이 비는 것처럼 느껴지고 괜히 마음이 허전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공백은 손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의 소중한 정리 과정입니다. 그 사람들은 관계가 많아질수록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잡음이 줄어들수록 비로소 깊은 숨을 쉽니다. 선을 넘는 사람은 항상 우리 삶에서 큰 자리를 차지합니다. 말이 많고 감정의 소모가 크고 분위기를 흔들죠. 그 사람이 빠져나가면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자리가 생깁니다. 이 자리는 아무나 들어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존중을 아는 사람, 말을 조심하는 사람, 우리의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선을 지킨 사람 곁에는 결국 같은 결을 가진 좋은 사람들이 남는다는 것을. 이것이 선을 넘는 사람을 우리의 삶에서 보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던 관계 하나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우리를 진정으로 지켜주는 소중한 인연이 들어옵니다. 이 흐름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이 허락한 만큼의 관계만 곁에 두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선을 넘는 사람을 우리의 삶에서 보내고 난 뒤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변화는 말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설명하려 했고 이해시키려 했고 괜히 분위기를 맞추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순간을 자연스럽게 알아차립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차가워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이 단단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기준이 확실히 서면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선을 넘는 사람 앞에서 말이 많아졌던 이유는 우리를 지키는 기준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확고하게 서면 말은 짧아지고 표정은 편안해지며 상대방의 반응에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가장 좋은 징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줄어든 사람은 더 이상 관계에서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을 넘는 사람을 만났던 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이제는 사람을 보면 느낌이 빨리 온다고요. 그 느낌은 바로 우리가 경험을 통해 얻은 소중한 깨달음입니다. 무례함을 겪어본 사람은 무례함을 빠르게 알아봅니다. 선을 넘는 태도를 겪어본 사람은 처음부터 그 사람의 본질을 읽어냅니다. 이제 우리는 굳이 사람을 하나하나 고르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 곁에 남을지 아니면 멀어질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태도가 이미 명확한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을 넘는 사람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게 되면 아주 이상한 변화 하나가 뒤따라옵니다. 바로 무례한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통할 수 있는 곳으로만 향합니다. 화를 내주고 구구절절 설명해주고 끝까지 반응해주는 사람 곁에 머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태도로만 선을 세우기 시작하면 무례한 사람들은 우리 곁에 머물 이유를 잃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려워해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우리를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 삶에는 조용하지만 깊은 변화가 생깁니다. 사람을 대할 때 더 이상 애쓰지 않게 되고 분위기를 맞추려 하지 않게 되며 괜히 자신을 낮추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말투와 행동에 스며들고 사람들은 이유 없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존중은 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한 기준을 세웠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자신의 선을 지킨 사람에게는 굳이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조심하게 된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우아하게 밟는다는 말의 진짜 뜻입니다. 상대방을 억지로 눌러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리를 단단히 지켜 상대방이 감히 넘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제 우리는 관계에서 이기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소중한 삶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을 뿐입니다. 선을 넘는 사람에게 더 이상 감정을 쓰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미 이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을 이겨야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관계는 이기는 순간보다 아무 감정도 남지 않았을 때 비로소 완전히 끝납니다. 만약 우리가 화를 냈다면 아직 마음에 무언가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설명하고 싶다면 아직 그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이 있다면 아직 그 관계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고 그 사람의 반응이 더 이상 궁금하지 않다면 그때가 바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난 순간입니다. 이 지점에 이른 사람은 더 이상 선을 넘는 사람을 만나도 같은 고통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우리의 몸에 깊이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선을 넘는 사람에게 화내지 않고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고 헛된 기대를 하지 않는 태도. 이 태도는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데 늘 잘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늘 모든 사람을 이해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중한 마음은 아무에게나 써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선을 지킨 사람은 처음에는 차가운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곁에는 조용하고 단단한 진정한 인연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을 넘는 사람에게 감정을 낭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며 우아하게 밟는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완벽한 대처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누군가의 무례 앞에서 자신을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지켜야 할 기준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 하나만 있다면 사람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관계 때문에 지친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한 기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 단단해지고 평안해지기를 응원합니다.